구해바라다 보반TV 건강한 투자자 보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8일만 투자하면 얼마요?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천만 원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 호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 겪은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거 믿어주시고요. 이 8일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부터 연속으로 8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기간, 내가 투자한 그 기간을 8일 동안인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으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 뭐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매일매일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고 딱 8일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경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내보내야 되고 이 물건이 깨끗한 물건이 아니라는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투자하실 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좀 깨트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좀 깨트리고 싶어요. 내가 경매를 하게 되면 직장 다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만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을 또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8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은 수익까지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8일 동안 투자하면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임장을 가는 거예요. 자, 임장이 뭘까요? 내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직접 가서 물건을 봐야 되겠죠.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임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는 임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임장을 해서 마음에 들었다면,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가서 입찰하는 활동을 이 두 번째 하면 됩니다. 가서 제일 높게 쓰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법원에 가서 내가 본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에 쓰면 내게 되는 거다. 내 소유가 되는 거다. 물론 잔금까지 다 내야죠. 잔금까지 다 냈을 때 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자, 잔금을 냈으면 이제 내 소유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아무도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세 번째, 법원에 가서 사건 열람을 한다. 이 사건 열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혀 있는 뭐 임대차 계약서나 법원 관련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부터 소유자, 뭐 채권자 등등등의 연락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걸어서 만나자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 네 번째는 사건 열람했을 때 확인된 점유자에게 연락을 걸어서 만납니다. 자, 네 번째, 왜 만날까요? 점유자를 만나는 이유는 이사를 내보내야 되겠죠. 이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전화로 하기는 좀 약간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이사를 나갈 상황인지 아니면 언제쯤 나갈 수 있는지 그냥 순순히 나갈 건지 이사비를 줘야 될지 이런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만나야 됩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이 점유자와 명도 협상이 잘 됐다면 이사 나가기로 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날짜에
가봅니다. 가서 잘 나가고 있는지, 짐이 다 빠졌는지, 집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점유자와 이사비를 주고받기로 한 게 있다면 이 물건이 다 빠져나간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비를 주셔야 돼요. 그냥 전화로 저 이사 나갔으니까 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섯 번째는 점유자가 이사 나가기로 한 날 나도 가서 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여섯 번째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집이 상태가 완전히 깨끗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업체를 뭐 아니면 수리 업체를 선정하고 수리가 다 끝나는 날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수리나 리모델링이 끝나는 날 그 집을 다시 한번 가본다. 그래서 수리가 잘 됐는지, 내 마음에 맞게 잘 됐는지, 그리고 수리를 해놨으니까 이쁘겠죠. 그래서 이쁘면 그 집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진을 왜 찍어요? 나는 팔 거니까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쁘게 나온 사진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끝난 날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날 부동산에도 가서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끝나는 날 가서 사진을 찍고 부동산에 매물을 올린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가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일곱 번째는 집이 이제 매도가 됐어요. 매도가 되면 계약을 걸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위해서 부동산에 한번 갑니다. 그러면 잠금 날짜를 정하고 중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받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 할까요? 대망의 잔금날이에요. 계약 잔금날. 잔금날 만나서 대출받은 게 있으면 그 서류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날 가서 돈을 받고 내 서류를 건네주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가서 매도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렸을 때 8번까지, 8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 충분히 경매 시작부터 매도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임대를 내놨다면 임대할 때 더 추가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현장의 물건을 보고 마지막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총 8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뭐 집을 보고 막 청소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청소하는 것도 저는 맡겼어요. 요즘에는 뭐 한 5만 원 이 정도만 주면 집 내부에 그냥 기본 청소는 다 해줍니다.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매도할 때 다 수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총 8번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경매는 너무 쉽습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날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매 관심 있으면 저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글에 연락처랑 제 블로그 등을 올려놓기 때문에 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